인구 늘리기에 고심하고 있는 괴산군이 직원들에게 전입 할당량을 주고 위장 전입을 유도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광역계획권의 확대가 추진됩니다. 충북 8개 시군이 포함되는데 충청권 메가시티로 가는 주춧돌로 기대됩니다. 충북 코로나1년을 통계로 돌아보는 기획보도. 코로나 팬데믹 1년 동안 충북에서만 4,700곳이 넘는 음식점이 휴업이나 폐업에 내몰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인구 감소는 지역 소멸로 이어지는 중대한 문제죠. 지자체마다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는 이유이기도 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괴산군이 지난해 말 직원 한 사람당 몇 명씩 전입을 시키도록 할당량을 주고 주소로 옮기지 않은 직원에게는 위장 전입을 유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괴산군 소속 A씨는 인구 늘리기에 동참하라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1인당 2~3명씩 괴산군으로 전입시켜야 한다는 내부 공지가 내려온 겁니다. 직원 당사자는 기본, 자녀 교육 등 사정에 따라 인근 시군에 거주하며 출퇴근하던 공무원들도 주소를 옮겨야 했습니다. 불법 전입 아니냐는 지적에는 잠시만 옮겼다가 다시 옮기면 된다는 설명이 돌아왔습니다. 얘기할 때 연말 인구가 카운트되는 거니까 옮겼다가 이제 연초에 다시 본인 원래 집 주소지로 갔다가 다시 또 연말에 옮기고 이렇게 하라. 가족과 친지, 지인을 동원해 주소를 옮겨달라고 읍소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건 물론 매주 회의에 보고된다는 말에 압박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불이익이 적혀 있진 않는데 12월부터 이제 매주 매일 이렇게 약간 압박을 주세요. 너 몇 명 했어? 이러면서. 지난해 줄곧 하향 곡선을 그리던 괴산군 인구는 11월부터 한 달 사이 1,700명 넘게 급증하며 연말 39,393명을 기록했고 괴산군은 하반기 전입 실적이 좋은 실거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10여 곳을 추려 최대 200만 원까지 성과급을 줬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공직자와 그 가족, 친지와 지인까지 동원한 괴산군의 인구 늘리기는 연말 기준으로 보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해가 바뀌자마자 1월에는 다시 제자리 수준으로 돌아갔는데요. 이런 반짝 인구 늘리기는 왜 하는 걸까요? 계속해서 허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크게 오른 괴산군 인구는 한 달 만인 올해 1월 1,000명 넘게 다시 떨어졌습니다. 연말부터 두세 달 사이 인구수가 급증했다 회귀하는 기이한 현상. 괴산군 해명은 이렇습니다. 실제 지역에 거주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주민들을 파악한 것이지 위장 전입 강요나 할당량을 부여한 일은 없었다. 인구가 감소하면 보통교부세 불이익으로 재원이 감소되는 만큼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연말 급증한 인구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고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라는 해명도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행정안전부가 교부세를 계산하기 위해 인구수를 산정하는 시기는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연말이면 전국적으로 인구 끌어오기 논란이 일자 6개월의 평균치를 반영한 지 이미 15년이 넘었습니다. 인구수와 교부세의 상관관계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행정안전부는 교부세는 지방정부의 부족한 재원을 메워주는 성격인 만큼 인구수와 교부세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조직적 차원의 위장 전입 유도가 확인될 경우 행안부 지도는 물론 감사원 감사까지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옥천 태양광 발전 쪼개기 허가 논란을 계기로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시민단체 주관으로 열립니다. 충북 참여연대는 농촌 난개발을 일으킨 태양광 발전 정책을 공론화하기 위해 오늘 도의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피해 현황과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주민 집단 반발에 부딪힌 옥천 안남면 태양광 발전 허가는 오는 26일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광역계획권의 확대가 추진됩니다. 충청권 메가시티로 가는 주춧돌로 보는 시각이 큰데요. 충북으로서는 청주 지하철, 청주공항 위상 등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충청권 4개 시도는 하나의 생활 경제권으로 가기 위한 메가시티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축으로 충청권이 공동발전을 도모하자는 선언이었습니다. 하나의 생활권, 하나의 경제권으로 만들어야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축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로부터 석 달, 현재 7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는 행복도시 광역계획 권역을 22개 시군으로 확대해 줄 것을 충청권 4개 시도가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충북에서는 청주, 진천, 증평에 이어 동남 4군과 음성이 추가로 포함되는 안입니다. 면적이 3배 넘게 넓어지고 권역 내 인구도 258만 명에서 46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수도권의 일극체제를 타파해서 다극체제로 국토를 균형 있게 활용하자는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충청북도는 권역 내 이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청주 지하철이 포함된 광역철도 등 교통망 확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권역 내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청주 공항의 위상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거기에 따른 인프라로 이제 철도나 도로를 구축되고 이렇게 됐을 때에 우리 이제 청주광의 위상도 높아진다 보죠. 이제 접근성이 이제 향상되니까. 다만 충북에서 충주, 제천, 단양, 북부권 3개 시군만 빠지는 구도가 돼 고민으로 남게 됩니다. 행복도시 건설청은 상반기 중 변경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편중에 맞서기 위해 전국적으로 초광역협력체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충청권이 행복도시 광역계획 권역 확대를 주축돌로 메가시티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영동군이 양수발전소 건설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을 꾸렸습니다. 영동군은 행정지원과 건설지원팀으로 구성된 양수발전 건설지원단을 신설하고 사업 인하가나 주민협조 등 한국수력원자력의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동 양수발전소는 2030년까지 상촌면과 양강면에 각각 상하부댐을 만들어 500메가와트의 발전선비 용량을 갖추는 국책 사업입니다. 괴산에 첫 군립도서관이 건립됩니다. 괴산군은 100억 원을 들여 괴산읍 미니 복합다운에 지상 3층 규모 도서관을 8월에 착공해 2023년 7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괴산 군립도서관은 자료실, 영유아실, 어린이실을 비롯해 유튜브 제작실, 문화 프로그램실, 유기농 자료실 등을 갖추게 됩니다. 충북 코로나 1년을 통계로 돌아보는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는 큰 타격을 입고 쓰러진 자영업자들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1년 동안 장사를 접거나 한 달 이상 쉰 적 있는 도내 음식점만 4,7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이 속에 있는 뭐가 그냥 쑥 빠져나가는 거, 그런 아픔 있잖아요. 정말 새벽같이 나와서 여기 서가지고 매일 김밥 싸고 이런 상태가 오니까 정말 마음 너무 아파요. 2020년 12월 30일 청주 산남동에서 11년 넘게 영업했던 정재인 씨의 김밥 전문점이 문을 닫은 날입니다. 10평 남짓한 가게에 주방 직원을 2명이나 고용했을 정도로 코로나 전까진 주문이 적지 않았던 곳이지만 지금은 흔적만 남았습니다. 팬데믹 이후 매장 손님은 물론 단체 포장 주문까지 뚝 끊기면서 난생 처음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어 버텼지만 장사를 할수록 쌓이는 빚에 가게 운영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 300, 몇백, 1000 이상까지 올라가고 하니까 시간이 더 가면 갈수록 마이너스는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충북 첫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온 지 1년. 그 사이 음식점만 1,660여 곳이 차례로 문을 닫았습니다. 술자리나 단체 외식이 많은 고깃집이 약 3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한식당도 370여 곳이나 장사를 접었습니다. 한 달 이상 휴업한 곳도 무려 3,000곳을 넘었는데 코로나가 확산한 시기에 집중됐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건 간신히 버티고 있는 잠재적 슈페어업소가 많다는 것. 직원을 대폭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나홀로 사장님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6천 명 늘어난 반면 있는 자영업자의 수는 5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제 나가는 지출은 똑같고 저희가 이제 줄일 수 있는 거는 인건비밖에 없어요. 직원들도 이제 이해를 해주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최소인은 이제 3명만 남은 상태입니다. 임대 기간이 남아 있어 새로운 임차인을 찾을 때까지 울며 겨자 먹기로 영업 중인 곳도 많다는 게 업계의 설명. 이자를 밀린 적 있다면 폐업과 동시에 소상공인 대출을 한꺼번에 갚아야 해 무늬만 영업 중인 곳 역시 적지 않다고 말합니다. 폐업과 상관없이 이자율을 연 1%대로 낮추고 대출 기한도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0.9에서 1% 사이로 해서 정말 우리가 그 사업자 대출을 받은 기간만큼은 내가 사업자 폐업을 냈어요. 그럼 신용대출을 전환이 돼서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제도화를 좀. 코로나 1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정든 가게를 넘긴 명의 변경 음식점도 2,999곳에 달했습니다. 반면 감염병 대유행 속에도 2,400여 곳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MBC 뉴스 정대영입니다. 이달 충북 소비자 심리지수가 90포인트대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발표한 충북의 2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달보다 2.7포인트 오른 92로 지난해 12월 80대로 떨어진 지 2달 만에 90대를 회복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향후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소비자 심리를 수치화한 것으로 낙관과 비관의 기준치는 100포인트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충주시 연수동의 한 타이어 매장에서 불이 나 160제곱미터 규모의 매장 한 동을 모두 태우고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직원들이 퇴근한 뒤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1억 9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찰 운영권 문제로 신도를 폭행한 승려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 고춘순 판사는 지난 2018년 청주의 한 사찰에서 관리 운영권을 두고 신도들을 폭행한 승려 5명에게 벌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고 판사는 분쟁 해결 절차 없이 집단 폭력을 가한 점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충북의 주요 대학들의 비대면 학사 일정이 올해 새학기에도 이어집니다. 충북보건과학대는 어제 온라인 비대면 입학식을 통해 2021학년도 학사 일정을 개시하고 현행 거리두기 1.5단계를 준수하기 위해 학과 특성에 따라 전체 70% 정도를 비대면 강의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북대와 청주대, 서원대 등 주요 대학들은 일단 모든 학과에 대해 전면 비대면 강의 방침을 정하고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비대면 강의를 진행합니다.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고 할인받은 충북도 내 운전자가 40%를 넘었습니다. 충청북도는 1월에 연납한 차량은 과세 대상의 41.2%인 33만 9,800여 대로 지난해보다 17,500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마라인